안녕하세요. 박상훈TV입니다. 애플, 우버, 테슬라 같은 미국의 유망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로 미리 사는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합 증거금을 통해서 원화로 실시간으로 외화를 거래해서 주식을 사는 방법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애플, 우버, 테슬라를 주가가 쌀 때 저렴하게 사 놓는 것처럼 환율을 1150원 아래서는 꾸준하게 미리 달러를 사 놓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할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폭등하는 경우, 즉 주식은 싸지만 달러에 대한 환율은 비싸지게 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훈TV는 투자 관리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상담사이고요. 제 이메일의 앞에 FX라고 시작하는데, 이 FX라는 단어는 Foreign Exchange, 즉 외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재무상담사로 만 14년 전에는 기업에서 외환을 관리하는 일을 6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2006년 9월에 재무상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엔화 대출에 대한 그때 당시에 저금리로 일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때 제가 환에 대한 위험을 조심하자라고 칼럼을 썼었는데, 그 이후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2008년에 800원이었던 100엔당 800원이었던 환율이 1600원까지 N1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빚이 2배가 된 거죠. 저금리만 바라보고 엔화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환율의 변동에 따른 큰 손해를 봤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자라고 강조했던 것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컵에 물이 반이나 담긴 걸까요? 반밖에 안 담긴 걸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나 시원하게 한번 마실 물이라면 어떨까요? 반일지 또는 반밖에 안 될 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원하게 한번 마실 물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 양의 정도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환율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값지게 활용할 목적이 있는 달러라면 어떨까요?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정말 예측하고 할 수는 없지만, 꿈을 가지고 값지게 활용할 재무적인 목적이 있는 달러라면 저는 1150원 미만에서는 예측하기보다는 조금씩은 저렴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러에 대한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했던 경험, 여행 가서 현지인에게 기분 좋게 팁을 주던 경험, 달러로 결제했던 여행 선물, 그리고 아마존 같은 해외 직구로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달러, 어학연수나 자녀들의 유학으로 송금하고 있는 부모님들, 이렇게 각각 달러에 대한 경험들은 다양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달러를 준비하자, 그래서 외화 적금을 들어서 여행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외화 적금에 대한 광고도 나오게 됐습니다. 참 제목도 잘 졌죠. 남다른 달러 준비해서 여행 준비도 남달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금리가 몇 퍼센트죠? 0%입니다. 정기 적금 말고 정기 예금마저도, 외화 정기 예금마저도 금리는 1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0%입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와 있는 지금처럼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외화 달러에 대한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금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잠깐 언급할 텐데요.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반면 증권사에는 외화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외화 발행어음의 1년짜리 금리가 1.3%, 그리고 수시 입출금 밑에 보시면은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시 입출금의 예금 금리가 외화 발행어음 금리가 0.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는 것은 1000불 이상 매수해야 이것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은 간단하게 정보로만 드리고 이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296원까지 올라갔었던 환율이 1146원까지 많이 떨어지게 됐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수출하는 사람에게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고, 수입을 하는 사람, 즉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환율 하락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환율, 즉 1달러에 대한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달러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환율에 대해서 구조를 잠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외화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매매 기준율에서 송금 보낼 때 환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 스프레드, 추가되는 그 어떤 수수료가 0.98% 정도가 되는데요. 외화 예금으로 달러를 사 놓는 경우도 그렇고 환테크할 목적으로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고,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들도 송금 보낼 때, 그리고 미국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환전을 한다면 모두 똑같이 송금을 보낼 때의 환율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매매 기준율에서 0.98%의 스프레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얼마 정도 우대를 받는가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잠깐 경과를 보고 드리면 테크놀로지 펀드 적립식으로 3년 동안 36%의 수익을 냈었던 미국의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저는 펀드를 통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펀드를 매수한 분들에게 애플 주식을 최근에 매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룹을 설정해서 매수를 두 번째 진행을 했고요. 9월 달에 한 번, 또 최근에 10월 8일 정도 해서 두 번째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평균 가격은 주당 112달러 정도 됐고요. 109불 정도, 또 113불 정도 해서 평균 가격이 한 112불 정도 되는데, 그때 이후로 애플 주가는 한 125불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20불 정도 약간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3영업일 전에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매수했던 애플 주가가 오늘 결제 환전이 돼서 저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증거금을, 통합 증거금을 통해서 외화를 매수 환전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아침에 결제돼서, 즉 주식과 원화를 바꾸는 그런 시기, 오늘 아침에 이제 달러가 환전이 된 건데 환율은 1153원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환전이 됐습니다. 보통은 해외 주식을 매수할 때는 통합 증거금으로 하기도 합니다. 증권사에서 편리하게 이런 제도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 또한 지난번에 애플 주식을 처음으로 해외 주식을 한 주씩 매수하는 분들에게 통합 증거금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게끔 안내를 드렸습니다. 통합 증거금은 주식 계좌에 갖고 있는 원화, 우리나라 돈을 증거금으로 해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3영업일 뒤에 결제하면서 환전을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10월 14일 날 매매 기준율, 기준 환율이 1149원인데 실제로 이날 아침에 적용 환율로 이제 주식이 결제됐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던 환율은 1153원 40전이더라고요. 제가 하나은행 홈페이지 가서 매매 기준율하고 비교해 보니까 환율 우대된 금액이 이제 한 65% 정도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스프레드에 비해서는 65% 정도 되는 할인율로 적용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통합증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는 기왕이면 환율이 쌀 때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두가 공포에 떨던 팬데믹의 그 공포로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에 환율은 급등을 해서 주가는 싸졌지만 환율은 올라가는 그런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와 함께 비슷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식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전 세계 주가 지수와 특히 신흥국 국가의 주가가 떨어질 때 환율은 올라가는 그런 이머징 국가, 신흥국가의 통화, 즉 신흥국가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흥국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20년 그때 기업에서 외환 관리를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 엔, 즉 엔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에 대한 어떤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았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에 대한 교역 양이 많아지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강해지면, 즉 달러에 대한 위안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들로 최근에 환율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금융위기 때마다 환율의 상승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IMF 위기 때 환율이 1999원까지 올라갔었던 것처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유럽의 재정위기나 중국의 부채 문제로 중국 주가가 폭락할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급등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때 최근에도 환율이 많이 높아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달러 약세, 워낙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달러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달러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미국 교포들이 있습니다. 환율은 600원 이상 올라가서 환율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을 때 결국에 미국에서 달러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 교포들은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교포들은 달러로, 즉 비싸진 달러로 저렴해진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달러라는 것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취약한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저렴할 때, 즉 원화가 강세가 돼서 최근처럼 환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1150원 아래쪽에서는 달러를 미리 투자 목적으로,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 자체를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달러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후에 나중에 달러를 쓸 수 있는 어떤 여행이라든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달러를 저렴하게 사놓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피가 빠지면 환율은 올라갔던 장기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주가가
폭락하면 환율은 올라가는 그림들.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꾸준하게 내려왔던 최근의 5개월 동안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50원 아래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꼭 당부드렸던 것처럼 달러 자체의 변동성, 어떤 달러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를 예측해서 달러를 투자하는 투기가 아니라 달러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재무 목표와 연결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달러를 1150원 밑에서는 꾸준하게 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50원에서 한 1100원까지 보는 환율들 전망치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1150원 아래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보자.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달러 자체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러가 필요한 상황, 즉 앞으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나 또한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통해서 미국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150원 아래쪽에서는 달러를 꾸준하게 매수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아래쪽에 그 설명글이 있는 쪽에 파란색으로 링크되어 있는 그 글을 누르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창이 열리니까 거기다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150 이하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를 보고 제가 달러를 환전하는 방법이나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높아시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 자체를 통해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조금씩 사놓고 해외 투자,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1.3% 정도 되는 1년짜리 외화 발행어음은 1000불 정도, 약 120만원 정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만 달러 환전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살 수 있으니까 애플 같은 한 1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하는 애플이나 한 4만원 남짓하는 우버 같은 그런 주식이나 해외 ETF 만원, 2만원, 3만원 정도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ETF들을 사기 위해서라도 달러에 대한 관심,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보시면서 일단 시도한다는 의미로 1150 이하라고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저도 많이 고민하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해서 거의 제 밤을 새서 오늘 8시 정도에 띄워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채팅창에다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13화에서 또 만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원이었습니다.